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주시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서명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5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 날, 그러니까 9월 7일 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그 희망 포럼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이 100만인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는데, 네. 그 지난 13일 기준으로 그 50만 명을 4만 명이나 더 넘어서서 54만 음, 7,6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경시가 밝혔습니다. 네. 한 달 조금 지난 기간 동안에 50만 명을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경주시에서는 그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 내 21개 시군, 또 유관기관, 각종 단체,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렇게 되면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많은 서명을 받았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만큼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계획은 이달 말까지인데 뭐 얘기로는 150만 명까지 받겠다 뭐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받는다는 목표인데 네. 경주시에서는 어쨌든 이달까지 10월까지는 집중 서명 운동 기간으로 정해서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네. 12월 달에 그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앞에 그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 추진위원회에 이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경북 도민, 경주 시민들의 의지가 이만큼 뜨겁다, 뭐 이런 걸 음. 보여주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백만 서명 운동은 일단 11월 달까지는 전 국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동시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서명 운동 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사회관계망 서비스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을 합니다. 이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 또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놓은 서명부를 활용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에서는 이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 또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시군 또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 그리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뭐 다만 그 지자체 간의 경쟁이 워낙 좀 치열한 상황이어서 이게 과열되지 않기를 좀 바랄 뿐이고요. 네네. 경주시의회가 그 경북도에 있는 각 시군 의회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제 경주시 의회에서도 이 서명운동이라든가 경주 유치에 대한 그, 뭐, 유치 분위기 확산에 일조를 하겠다. 예. 그 앞에 앞서서 사실 경주시에서도 부시장이라든가 실국장들 중심으로 동해 시군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어색하다. 음. 경북도 단위에서 이걸 같이 그 유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의 실국장들까지 업무 시간에 다니는 것은 좀 네. 과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런 역할들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일종의 뭐 행정기관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시의원들 나눠서 시군을 방문해서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에이펙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그 활동이 뭐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네. 이런 경시의 측면 지원 활동은 좀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예.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가 54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그 경주시와 일본의 우사시가 그동안의 해외 우호 도시였는데 예, 이게 저 자매 도시로 격상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주시하고 일본의 우사시는 92년부터 1992년부터 우호도시로서 결연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네. 지난 13일 날 이제 자매도시로 좀 이게 격이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가 좀 더 한 단계 높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자매도시로 결연하는 협약을 13일 날
기간 신라문화제 때 이런 우사시 시장 시의회 의장도 방문을 했었는데 경주에요. 네. 이 기간에 맞춰서 경주시청에서 우사시하고 자매도시로 개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우사시의 경우에는 경주시하고 좀 비슷하게 경주 남산에서 많이 나오는 석불과 같은 그런 유사한 석불이 도시 정리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우사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양도시가 고대 신라 때부터 이어온 교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자매도시 협력을 계기로 더욱더 밀접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우사시가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곳이라고 하죠. 예. 예,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지금 저 경주시와 그 해외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경주시하고 지금 해외 자매 도시가요. 우사시까지 6개 나라 9개 도시하고 경주시가 자매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가 가장 오래된 곳이 나라시, 또 오바마시, 우사시 이렇게 3곳이고 프랑스의 베르사유시, 이탈리아 폼페이시, 중국 시안시, 저주시, 베트남 후에시,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공통점이 전부 다 역사문화 도시라는 네, 맞네요. 점을 갖고 있는 도시들하고 자매 도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호 도시는 8개 나라의 12개 도시를 경주시가 지금 이제 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해외 우호 도시였던 일본 우사시가 자매 도시로 격상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그 신라 문화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일정이 모두 마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문화제 올해 예술제 13일, 6일부터 8일 그리고 또 축제 13일부터 15일 이렇게 작년부터 축제를 예술제하고 축제로 이원화시켜서 맞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두 번째 맞이한 행사였는데 예술제 때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기간 중에 한 이틀 동안은 오후에 또 비도 오고 해서 네. 이 행사할 때 날씨 부주가 가장 큰 부주라고 하는데 조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모습도 보였고 이게 이원화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 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술제 개막식을 신라문화제 축제 개막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이 축제 행사 때는 날씨도 좋았고요. 또 말 그대로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 시민들 행사장을 방문해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신라 문화제 개막식 행사가 그 화백제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좀 중요했던 그런 행사였는데 이게 신라 왕추대식에 뒤이은 주제 공연으로 상당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축제 행사는요,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쉬운데, 하나는 개막하는 날 이런 화백제전이 하나 있고, 그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시내 도심권에서 먹거리 장터라든가, 그리고 각종 거리 공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야시장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공연 행사라고 보면 이 화백제전이 개막제를 겸해서 가장 큰 행사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니고 어린 시절에는 보면 이 개막제 때 시민운동장에 모여서 읍면동별로 가상행렬을 하기도 했고 학교별로 가상행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기도 했고 또 수년 전에는 개막식에 무슨 대중가수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다가 네. 이 작년부터는 신라 초기의 왕들 추대식, 특히 이제 박석김, 박예끝의 석찰에 이렇게 박석김 세성씨의 왕 추대식을 주요하게 이렇게 잡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수상 공연 벌여지고 이제 이렇게 네네.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치러가는 모습인데 작년에는 박예끝의 초대왕 추대식이 있었고 올해는 2대 석탈의 왕 추대식이 열렸는데. 실제 이제 석탈의 왕의 60대 후손인 경주에 사시는 석차량 이 승덕전 참봉이 왕으로 역할을 보내서 추대식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경주시장이나 시의회 의장 이런 축사 대신에 왕 추대식의 일부에 참여를 하면서
이 뭐 장시간 의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도 눈에 띄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뭐 주제 공연도 경주시립고치대라든가 플라잉 또 무형협회 지역예술인들이 다수 출연한 창작 공연 이런 형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좀 예를 들어서 석탈의 왕의 경우에는 추대하는 것이 아닌데 뭐 화백교에서 추대하는 형식을 띈다든가 물론 상상력을 동원하긴 했습니다만 네. 또 뒤이어 석탈해가 왕이 되는 과정들을 녹여낸 창작 공연 이런 것들은 주제 내용이 공연은 굉장히 화려한데 무슨 내용이냐 예. 이런 어렵다 뭐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건 다 갖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사적 사실과 다른 추대 형식이라든가 또 대중적이지 않은 공연 내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뭐 역사적인 고증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축제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뭐 먹거리나 볼거리일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땠습니까? 시내 쪽에 도로 통행을 제한을 하고 공항대 쪽에 먹거리 야시장을 만들었고 예. 또 판매 부스도 그 인근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상인들만 입점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상권하고 뭐 어느 정도 상생 협력이 가능해졌지 않느냐. 그리고 실크로드 페스타 그 거리 공연이라든가 지역 예술인 버스킹 한 100회가 넘는 각종 전문단체 공연, 아마추어 공연들이 펼쳐졌는데 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먹거리, 볼거리들이 축제를 풍성하게 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행사가 지나치게 황리단길 쪽에 치우쳤다. 물론 이 경주시 전체를 뭐 축제장으로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이런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들은 또 하나의 과제로 이렇게 지적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진 않겠습니다만 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경주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